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로버트 벤커스 지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본서의 제목인 1세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이 쓰여지던 시대의 교회는 어떻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저자는 가상의 인물인 로마 군인 푸블리우스를 화자로 세워 관찰자의 시선으로 1세기 로마의 초대교회의 예배를 역사적 자료에 기반하여 상상으로 구성합니다. 저자인 로버트 벤커스는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신약학자입니다. 오랫동안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평신도 사역 및 신학 담당 교수를 지냈고 은퇴 후에는 호주로 돌아가서 알파 크루시스 칼리지 명예교수와 찰스 스터트 대학교 겸임 교수로 섬기면서 개인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하루 저녁 로마의 한 가정교회에 참석한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 책의 내용이 진행됨을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만나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 친교를 나누다. 벨릭스가 친구 두로를 데려오다. 루시아의 해방에 대해 토론하다. 종교적 격식에 매이지 않는 모임. 놀이하는 모임. 노래 부르기와 대화식 기도. 은사에 대한 아굴라의 가르침. 권면과 서로를 위한 기도 후에 모임을 마치다. 밤길을 나서며. 본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자 관찰자인 푸블리우스의 자기 소개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푸블리우스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키우스 루푸스다. 비교적 신식민지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출신이다. 빌립보는 비록 마케도니아 영토 안에 있지만 뼛속까지 로마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다. 지금 나는 오랜 친구 클레멘드, 유오디아와 함께 로마에 잠시 머무는 중이다. 오늘은 일찍이 근처에 있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다녀왔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동행한 친구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부부로부터 매번 7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푸블리우스는 그가 소개한 클레멘드와 유오디아라는 그 두 사람과 동행 중인데 이들을 통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받았고 지금 함께 그 가정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가 나타나자 내 친구들은 그가 문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를 만나려고 곧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흔히 하는 대로 남자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는데 의례적이기보다는 다정함이 묻어났다.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요. 아굴라가 마음으로 인사했다. 아굴라님께도요.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클레멘드가 화답했다. 그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굴라가 유오디아도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라면 아마도 남매지간이나 그와 비슷한 관계로 생각했을 것이다. 가정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환대와 함께 서로의 근황을 묻는 안부 인사가 끝나고 주인공은 저녁에 초대된 다른 이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나이와 성별, 출신이 각각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다정하게 사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소녀들에게는 옷차림새를 칭찬해 주었다. 나는 곧 종의 주인을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블로였고 비교적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다. 응접실을 나오면서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클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1세기 처음 교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녹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모여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이미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다신교 제사에 익숙한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블리우스 씨, 첫 번째 식탁 가운데 소파 맨 끝자리에 앉으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거기는 보통 최고 귀빈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신분상 내 자리에 앉아야 할 아리스토블로는 유오디아 왼쪽에 있는 덜 중요한 손님을 위한 소파에 그의 종과 함께 앉았다. 나는 그가 이 두 가지 무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았으나 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분을 잘도 숨기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식사 자리였다면 이런 경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로마 사회 속에서 신분 높은 사람과 노예 출신자들이 뒤섞여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 분위기에 주인공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집주인인 아굴라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굴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며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죽은 자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굴라는 이 사람이 처형을 받은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났다고까지 말했다.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굴라가 한 말은 정확히 그랬다. 그는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 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를테면 그의 일부가 그를 따르는 자들 속에 살아있다는 말이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환대에서 교제를 나누며 생겨나는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복음은 주인공의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과 다른 독특한 이 모임에 대해 그는 계속 놀라워합니다. 놀랍게도 또다시 내가 맨 먼저 대접을 받았다. 작은 생선 한 마리와 순무와 콩을 덜어낸 다음 그 위에 향이 좋은 소금 소스를 얹었다. 또 한편 맞은편에서 아리스토블로가 자기 종의 접시 위에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음식을 덜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것과 정확히 똑같은 종류를 똑같은 양으로 담았다. 내가 자라면서 본 경험에 의하면 해방노예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귀빈에게 주는 것보다는 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그릇마저도 다른 그릇을 냈다. 종들은 식당 밖에서 먹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 또다시 관대하게 대하는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드물다. 소녀가 말했다. 노래인데요. 제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한 거예요. 소녀가 노래했다. 아주 자신있고 맑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물론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제일 컸다.
아리스토블로는 낭낭한 목소리로 브라보를 외쳤다. 브리스가와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디저트를 갖고 들어왔다. 사과, 포도, 배, 무화과가 보였다.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예의 바르게도 남은 음식과 포도주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지도 않았다. 다소 산만하긴 했으나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았다. 흔히 보이는 물에도 범하지 않았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주인공이 이제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어떻게 1세기 교회에서 적용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굴라가 자신의 잔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다. 우리가 마셔온 이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눈 우리의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함께 누릴 사귐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함께 마실 때 이 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시다. 이미 해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돌아보고 앞으로 해주실 일을 고대하면서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됨을 더욱 더 드러냄으로써 이른바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하루 저녁 만찬을 통해 1세기 가정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교회, 복음, 예배, 성찬, 윤리, 교육, 은사, 기도의 신학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과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가치관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에 초대되어 오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도지는 세상으로 보낸 편지인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오후에 집을 나선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돌이켜 보았다.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지만 대체로 그날 저녁이 즐거웠다. 사람들 자체가 확실히 인상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예절을 무시할지, 어떤 신조를 고수할지, 광신에 빠져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만찬 중은 물론 만찬 후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에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틀림없이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꽤 많았고 그들의 어떤 행동은 아주 이색적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